야, 이래서 지금 접해 왔어요. 접해 왔다 그러면 그런 말 좀 아시고, 안 하나, 눈동자를 움직이지 않고 오래도록 똑바로 보다가 피로해진 것은 눈과 밝음과 어두움 두 가지 험한 경계를 인하여 보는 것이 생겨 그 중간에 있으면서 중간에서 흐름되는 데 있어 이 물질의 현상을 흡수하는 것을 이자는 빼야 되고 하는 것을 보는 성품이라 하나니 이 보는 것이 마음과 밝음과 어두움 두 가지의 대상을 여의면 마침내 지자체가 없느니라. 여기까지가 한 꼭지네요. 요걸 잘 아시면 돼, 이제. 안 하나, 이제 부처님도 그 서비스 정신이 있어가지고 당시 잔소리를 많이 해놓으니까 되게 싫다고 나가버릴까봐 다정하게 안 하나? 그러셨을 것 같아. 안 하나? 지시정 내지 말고 잘 들어라. 이러고. 뭐냐. 눈동자가 움직이지 않고 오랫도록 똑바로 저기서 이 얘기를 하셨는데 멀쩡한 눈을 부릅뜨면 하루살이 같은 게 보인다고 그랬잖아. 그걸 또 끌고 온 거야. 그걸 끌고 와서 똑바로 보다가 눈이 피로해지면은 그 피로해진 상태가 마치 뭐와 같으냐. 보리가 똑바로 보다가 피로해진 생긴 현상이라. 그 말이 좀 어지러운데. 쉽게 말하면은, 당달봉사는 눈병 난 사람은 눈을 부릅다가 눈에서 생긴 병이고, 요 밑에 얘기는 그 법인데, 비유에다가 법을 했는데, 보리가 똑바로 보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간단하잖아요. 멀쩡한 눈을 딱 부릅뜨고 눈에다 힘을 주고 있으면은 아무렇게 보이는데, 그렇죠? 그런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은 마치 뭐냐. 내가 진리를 못 보는 것도 보리. 우리는 벌레 가지고 보리를 가지고 있어. 그 벌레 부처는 알고 있죠? 벌레 보리의 맑은 눈을 가지고 있으면서 보리의 눈을 가지고 이렇게 똑바로 사물을 보다가 그냥 보리의 눈을 접어놓고 딴짓했겠지. 그냥 말하면은 그 주머니에 돈을 황금 뭉탱이를 놓고도 하다가 황금 뭉탱이 가지고 잊어버리고 거지가 되는 꼴. 이런 얘기예요, 이게 지금. 그렇게 보면 됩니다. 보리의 눈을 가지고 보리스럽지 못하게 헛것을 자꾸 보다가 그만 피로해지면은 내가 왜 팔자가 이러냐. 나에겐 보리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돼서 땅딸 거지가 됐다. 이건 지금 피로해져서 생긴 현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기 가운데 맨 앞에 이제 안입인데 만입을 얘기를 하는데 안입이래 눈으로 보는 기능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다. 그럼 그 얘기를 하는데 말하면 그 논리를 변증하는 거예요. 뭐냐. 밝음과 어두움 두 가지 허망한 경계를 눈으로 보는 것은 밝음과 어두움 두 가지 뿐이에요. 그래서 인하여 보는 것이 어떤 밝은 것과 어두운 것이 생김으로써 보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말이 모지래 그러는데 이것은 보는 작용, 보는 기능이 생겨서 그 중간에 있으면서 그 중간이라는 말은 꼭 지금 우리의 내면인데 이건 지금 안입. 눈에 의지해 있다 이런 얘기일 거예요. 있으면서 물질의 진상, 이자는 한문에 있는 그냥 이렇게 그런데 물질은 밖에 있는 대상이요. 보리에 피로해진 그 병든 안식이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제 본래 맑은 열애장의 안식이 아니라 열애장의 안식이 이것저것 보다 눈이 그만 헛개비가 씌고 모든 눈동자가 삼눈 쓴 그런 눈을 가지고 물질의 현상을 흡수하는 있으면서 밖에 있는 이렇게 이제 물건들을 받아들이니까
색안경을 가지고 보면 물건도 색안경이 되는 것처럼 그걸 보는 성품이라 하니 그걸 이제 보는 것, 보는 성품인데 보는 것은 단순은 보는 기능이고 보는 성품은 보는 기능이 작동하게 하는 뿌리예요. 원 한자에서. 그러니까 예, 말하면 보는 성품은 오야보이고 보는 것은 밖에 나와서 봐주는 작용은 아유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은 말하면 보는 것이고 보는 성품은 우린 잘 몰라. 우린 잘 모르는데 그 봐서 그 느끼게 하는 그 보는 것이 기능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보급해 주는 것이 스위치박스와 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전기 배터리와 같은 거야. 성품이라 그걸 보는 성품이 한다. 그래서 이 보는 것이 그 보는 것이라는 거 보는 성품이라는 게 보는 성품이 없으면 찾아볼 길이 없고 싹이 없어. 보는 성품의 싹은 보는 것이고 보는 것의 뿌리는 보는 성품이야. 그래서 이 보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 밝음과 어두움 두 가지 어두움을 때 의자가 없어야 돼. 밝거나 어둡거나 둘 중에 어느 한 가지 대상을 여의면 대상이 사라지면 마침내 그 자체가 없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여기 경에서 지금 그 얘기할 때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 이렇게 얘기할 때 영원한 것은 깨지지 않고 갈아도 줄질 않고 없어지지 않고 그래서 태워도 타지 않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그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 자체가 지금 그러면 뭐냐 뭐를 빼면 뭐가 없어진다는 얘기는 영원성이 없는 거다.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 거예요. 밝음과 어둠의 그러하니라 그런 얘기는 이게 지금 그 여시란 말을 그러하니라 그랬는데 한문이 여시야. 여시기 때문에 요거 지금 우리말로는 언어가 모질해요. 말하면은 지금 이제 이런 형상을 결상기하라고 그래. 단어 하나가 웬말을 맺으면서 새로운 말을 또 시작하는 우리말에도 뭐 그런 게 있겠지. 있는데 지금 여기 여시란 말은 한문에서 여시 그래서 글자 그대로 그러하니라 그러는데 뭐 그러하니라면 문안 허시게 하신 것 같은데 이걸 지금 우리말에는 그런 게 없는데 이제 영어 같으면 비코즈 같은 게 이제 그렇게 해당이 되죠. 이제 그러한 까닭에 이 말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아나나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이 보는 것이 견자야. 그 보는 기능이에요. 보는 기능이 보는 것이 밝음이나 어둠에서 오는 것이 곧지 아니며 눈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며 두 번째 또 세 번째 허공에서 생긴 것도 아니라 꼭 삼지를 씁니다. 근 자체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것이 밝음이나 어둠 경계에서 오는 게 아니고 밝음과 어둠은 이 눈이라는 이 주체를 볼 때에 그걸 우리 말하면 대상이라 그러는데 경에서는 경계라고 그래요. 경계. 아시겠죠? 경계. 또 그런가 하면 아니면 그러니까 어둠에서 오는 것도 아니면 눈에서 오는 것도 아니며 눈은 작은이라고 그래. 작은 큰 자체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며 그다음에 허공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며 허공은 이게 이제 허공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지금 허공이라는 말은 까닭 없이 그래야 되는데 지금 번역이 좀 미묘하게 됐어요. 그 삼지가 맞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눈을 잘못 보는 착각의 기능이 이렇게 해서 첫째는 뭐야? 밝음이나 어둠이라는 경계에서 온 것도 아니고 소위 의경변 그립니다. 두 번째는 내 큰 몸 자체에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데 이 없이 나오는 것인가 허공이 아니라 단순한 허공이 아니라 그러니까 허공이라는 게 사실 뭐 보면 그렇죠. 나의 근도 아니고 진도 아니니까 허공에 생기는 것도 아니니라. 왜냐하면 만일 밝음에서 왔다면 어두워지면은 따라 없어져야 할 것이니
어두움을 보지 못해야 하며 만일 어두움에서 왔다면 밝아질 때는 따라 없어질 것이니 밝음을 보지 못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결국은 지금 그 주장이 지금 육입이 안입에서 왔다는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할 때 그걸 깨는 얘기예요. 또 만일 눈에서 작은이죠. 눈에서 왔다면 반드시 밝음과 어두움이 없으리니 밝음과 어두움이 필요 없으니 밝음과 어두움이 꼭 필요치는 않을 테니 그 왜 그러냐? 내 눈 자체에서 밝은 것도 나왔다 보고 또 어두운 나왔다 보면은 밝은 거 어두운 대상이 되는 것이 꼭 필요치는 않지 않냐. 그러나 안식이 움직일 때 꼭 근과 경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제. 그러니까 안식이 없어지는데 필요한 것은 근진식이 맞아야 된다. 근, 내 안근, 진, 바깥에 있는 거고만. 그러니까 눈으로 봐야 되는데 소리 가지고는 못 봐. 색깔이 나와야지. 귀의 대지는 소리예요. 코의 대지는 냄새고. 아시겠죠? 이건 알죠? 일일이 안 가르쳐요. 그래서 지금 이 근과 진과 두 가지 얘기를 하고 만일 눈에서 나왔다면 반드시 밝음과 어두움이 없으리니 그랬는데 밝음과 어두움이 필요 없으리니 그 다음에 그렇다면 보는 성품이 본래 자성이 없을 것이니라. 왜 그러냐? 밝음이라는 건 그 경계를 의지해서 이루어진다는데 밝음과 어두움을 존재 않고 부인해버리면은 밝음이라는 것이 밝음이라는 보는 기능이라는 것이 볼 것이 없어서 할 일이 없으면 그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야 될 것 아니냐. 만일 홍에서 생긴다면 앞에 나타나는 물질의 현상을 보았으니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 모를까 이게. 그 말에 홍에서 왔다 하자. 보는 성품이 기능이 홍에서 왔다 하면은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본다는 얘기는 내 눈앞에 무엇이 있을 때 본다고 하는데 저는 뭐 허공 저쪽에서 그 보는 기능이 왔다 하면 이게 보는 자와 그 보는 대상이 자리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소리야. 나도 헷갈리게 해서 만일 허공에서 생긴다면 하는 얘기는 홍에서 보는 기능이 왔다면 앞에 나타나는 물질의 현상을 보았으니 그러니까 요걸 하자면은 우리의 눈이 원래 눈앞에 나타나는 물질 현상을 보는 것이 앞에 것만 늘 봐왔으니 돌아올 때 눈을 보아야 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는 기능은 늘 앞에 것이 보는데 저 허공꽃이 내 얼굴 본다면 이쪽으로 돌려보는 기능이 돌려왔으니까 허공꽃 뒤에서 지금 보는 게 있을 테니 허공꽃을 먼저 봐야 될 것 아니냐. 막 이런 얘기예요. 또 허공이 스스로 보는 것. 세 번째는 허공 스스로가 보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면은 허공 지가 알아처리하지 니한테 감각이 왜 오느냐. 전달이 왜 됐느냐. 이런 얘기예요. 허공이 스스로 보는 것이니 본다면 너의 받아들임은 정확하게 당체를 말하면 눈이고 유입이라는 받아들이는 기능, 그러니까 육근과 육근에서 너의, 여기서는 정확하게 말하면 너의 안근과 무슨 관계, 너의 안근과 관계없이 혼자 봐야 될 것 아니냐. 저 허공꽃이 지가 본다면 이런 얘기죠. 그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알아라 그런 얘기죠. 눈으로 보아 받아들이는 것이, 그죠? 이건 알겠죠? 눈으로 받아들이는 기능 이런 얘기죠. 허망하여 그 실체가 있긴 있는데 이게 허망하다는 얘기는 이거는 지금 허망해서 실체가 없다는 얘기라 논리적으로 허구적이어서 그래야 되는 거예요. 허구적이어서 본래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닌 성품이다.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닌 성품. 성품이라는 말은 성질이요. 불의 성질이 있고 물의 성질이 있는데 기능은 있는데 보이진 않아. 그래서 그러한 말하면 하나의 에너지다. 뭐 이런 얘기 요즘 말로. 그건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유기 가운데 안입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다음에 아나나 마치 어떤 사람이 할 때 요거는 지금 이입이야. 소리 나는 거.
그래서 전부 이렇게 됐어. 집에 가 한번 읽어보시고 말자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입도 지금 맨 처음에 뭐라고 그랬냐. 아나나 마치 사람이 두 손가락으로 귀를 급히 막으면 귀가 피로해져서 머리에서 소리가 나고. 또 뭐야? 귀와 피로한 것은 소리가 나나니 그래죠. 소리가 나나니인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멀쩡한 그 귀를 콱 막았다 콱 열어놓으면 귀가 멍멍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소리가 나는데 이걸 왜 오는 거냐? 귀와 피로한 것은 모두 보리가 똑바로 보다가 피로하여져서 생긴 것이니라. 좀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콱 맞고 콱 놓으면 귀에 멍멍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가 나는 것은 귀의 피로에 의해서 생긴 것인데 그 귀의 피로라는 게 이건 뭐냐? 본래 청정은 보리였던데 보리의 그 본성을 따르지 않고 망경계를 따르다가 습이 되어서 그것이 피로해져서 생긴 하나의 착각의 현장이다. 이제 그렇게 지금 결론을 내십니다. 두 대상을 인하여 듣는 것이 생겨 가운데 있으면서 그 가운데 이제 그 가운데 있던 얘기를 이제 말하면은 그 고요하고 시끄러움을 듣는 그 내부의 세계에 어딘가 있다는 얘기지. 대상을 흡수하는 것을 밖에 고요하고 시끄러운 대상을 그때그때 받아들이는 것을 듣고 깨닫는 성품이야. 그 듣는 성품이 원래 아시겠죠? 성품이라 하니 이 듣는 성품이 움직임과 고요함 두 가지 허망한 대상을 여의면 마침내 그 자체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제 이것은 구조적으로 어떤 상황에 의해서 생겼던 것은 그 상황이 해소되면 없어지는 것. 그럼 상황에 따라 생겼다 없어진 것은 영원한 게 아닌 것. 그렇기 때문에 믿을 게 못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하니라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이 듣는 성품이 움직임, 시끄러움이죠. 움직임이나 고요함에서 오는 것도 아니며 귀에서 오는 것도 아니며 요가 아니야 이렇게 이것저것 뭐 저기서 이제 정리합니다. 허공에서 생기는 것도 아니니라. 그래서 이제 근경 허공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어디서 생기냐 반드시 문제는 너한테 왔지. 그래서 지금 왜냐하면 만일 고요한 데서 왔다면 움직임에 따라 움직임에 따라는 소리가 나면 이러네. 움직인다면 없어져야 할 것이니 움직임을 듣지 못해야 하며 움직임이 고요해지면은 소리가 조용해짐과 동시에 듣는 기능도 사라졌던 얘기니 그 다음에 움직인 게 나타나더라도 못 들어야 할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게 말 되죠? 만일 움직임에서 뭐라고 그랬어? 움직임에서 오고 고요하면 따라서 없어질 것이니 그 움직여서 오고 왔다가 이제 그대로 말이야. 이 소리가 멀뚱땅뚱땅하니까 어디서 왔다가 고요해지면은 따라 없어질 거야. 그게 고요해지면 따라간다니까. 그래서 고요함을 깨달음이 없어야 깨닫지 못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듣는 성품이 소리 따라 움직인다는 식으로 생각하면은 어떤 허물이 나오냐? 성품이 어딘가 가버리고 난 주인 없는 그런 독기인집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근생이야. 만일 귀에서 났다 하면 반드시 움직임과 고요함이 없으니. 아까 저기서 나와서 움직임과 고요함이 필요가 없으니. 내 귀 혼자 들으니까 밖에 시끄럽고 고요한 대상이 필요 없다. 그런 얘기지. 내 귀에서 나온다면. 그렇다면 듣는 자체의 본래 자성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 귀에서 나온다면
듣는 데는 역할은 누가 하냐? 귀에서 나왔는데 듣는 자성이 존재하지 않고 자성이 존재하지 않으면 너의 주체가 없다는 얘기니까 모순이 된다. 만일 홍에서 생긴다면 듣는 성부, 듣는 것이 되는 게 듣는 기능이에요. 듣는 기능이 있는 성품, 호공의 성품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듣는 것이 있는 성품이 되었으니, 이게 이제 번역은 됐는데 이게 강화. 그냥 호공에서 왔다면, 호공에서 왔다는 얘기는 호공에서 생긴다면, 호공에서 말하면 듣는 성품이 생겼다면은 호공에 여기다 글자를 넣어야 돼. 우리말로 호공에. 허공이라는 그 동네에 듣는 기능이 생겼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허공은 그런 게 없어요. 허공이라는데 듣는 기능이 거기에 붙어가지고 허공이 이제 듣는 재주를 해먹고 나의 듣는 기능이 거기 출장 가서 지금 보따리 풀어놓고 살림을 시작했다 그런 얘기야. 되죠? 성품이 되었으므로 허공이 바르면 듣는 성품이 되었으므로 허공이 아닐 것이며, 왜 허공이 아니냐? 저는 뭐 허공은 듣는 기능도 없고 아무 감각이 없어요. 허공 그랬는데 내 듣는 기능이 거기에 앉아가지고 우리 소리 다 들고 음악 감상하고 지금 누구 싸우는 것도 왜 싸우냐 별창에 다 하면은 그건 허공이 아니라 무슨 말하는 도깨비나 아니면 이제 됐지. 허공이라는 얘기가 자격이 상실해. 허공은 그 기능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 말 그 어렵게 해나가지고 그래. 그 다음에 또 허공 스스로 듣는 거니, 듣거니, 우리말로. 허공 자체가 듣거늘 이런 얘기야. 허공을 듣는데 너의 받아들임이라는 말은 너의 감관이야, 감관. 너의 귀나, 이게 귀만 얘기는 아니에요. 코, 뭐 이거 다 합쳐서 그냥 너의 감관에 무슨 관계가 있느냐. 너의 감관이 귀에 들리니까 아유, 기분 소리나 지그시그 웃고, 기분 나쁘다 얼굴 찡그리고, 감광이 있어야지 또 되게 화가 나면 주먹을 푹 찌고 막 소리도 지르고 다 따라 해주는데 혹은 지가 듣고 알아서 음악 감상 네가 왜 시식시식 춤을 추고 웃느냐. 그런 일이 왜 생기냐.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요망적진 결론이야. 그러므로 알아야 한다. 귀로 받아들이는 것이 허망하여 본래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닌 성품이다. 그 귀로 받아들이는 허망하다는 얘기는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보통 얘기할 때 허망한 사기 당했다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귀에 듣는 실체가 듣는 그 기능이라는 것이 실체가 없어서 실체 있긴 있는데 실체를 못 잡는다. 그래 허망하다는 얘기를 그렇게 보셔야 돼. 알았죠? 귀에 듣는 것은 듣는 기능이 허망해서 그래서 지금 본래 실체가 없어서 있긴 있는데 실체가 없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또는 그게 어떻게 생겼느냐. 본래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닌 성품이다. 그 이유는 본래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닌 성품, 단독 기능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너의 언어로 헤아릴 대상이 아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들의 말로 따질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러냐. 깨달은 사람만이 이심전심으로 그날까지 기다리고 노력해라지. 그 얘기야, 이게. 우리의 관념이 지금, 생각하는 게 중생들의 그 사량분별인데, 그 깨는 방법이 절대 아니죠와 똑같아요. 그렇다면 가정에서 그것이 아니고, 천상 자기가 생각한 것 말고 다른 데에 정답이 있겠다 하는 얘기를 계속 몰고 나가시는 거예요. 이제 집에 가서 이제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지금 이 과도를 놓고 보면은 지금 3권을 처음 들어가는 거, 3권보다 쉽게 합시다. 아주 3권 처음 펴세요. 예. 그러니까 3권 처음 펴면 과도를 이렇게 딱 접어놓고 보면은
이제 우리 신임들 보는 건 더 잘게 많이 쪼개졌죠.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머리가 아프니까 삼권에 여기 괄도에 보면은 한 중간에 즉 오음 명열애장 그거 있죠. 그래서 그 36쪽의 공치랑 말하는 경천머리에 또 안하나 어찌하여 이제 여기서부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말하면은 이 넘경 맨 처음에부터 올라가서 이제 회상을 한번 해야 될 게 부처님께 안한존자가 여쭈는데 뭐를 여쭈느냐 하면은 묘한 사마타와 삼마와 선나의 최초 방편을 물었다. 이제 그랬어요. 그게 말하면 이제 넘경 전체 권력인데, 말하면 묘한 사마타와 삼마와 선나라는 게 지금 뭐냐 하면은, 여기 지금 어디 갔나? 지금 이게 우리 책으로 세 쪽, 3쪽으로 한번 펴보시죠, 교재. 3쪽으로 한번 올라가셔서 맨 위에서 어디 갔나 이제 맨 위에서 하나 이거 5째 줄하고 14째 줄이 되네. 13째 줄. 13째 줄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시방 부처님께서 보리를 이루시던 찾으셨어요? 예, 요게 중요합니다. 묘한 사마타와 삼마와 선나의 최초 방편을 정성스럽게 청하였다. 그러니까 안한존자께서 부처님께 여쭌 내용이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제 요걸 빠뜨리고 가서 소지가 있어 지금 이제 방학했으니까 이제 새로 입학한 기분으로 이제 이걸 한번 들추는 거예요. 안한존자가 참 이 공부한 게 자기가 깡통이로구나 뉘우치고 아예 다시 출발해야겠다. 그 어떻게 되느냐? 부처님께서 공부하시던 묘한 사마타와 묘한 사마타와 삼마와 묘한 선나와 그리고 그것들의 최초 방편.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거를 사마타, 삼마, 선나가 뭐냐? 이게 범어야. 그때 이제 딱 넘어가는데 이제 얘기하면 잘 들어갈 거예요. 따라 한번 하세요. 사마타, 삼마, 선나. 예, 이게 다 우리말이 아니라 범어야. 범어인데 사마타, 삼마, 선나를 옛날 어른들이 번역하시기를 사마타는 정 그래 정 고요월정자 고요월정자 아시겠죠? 두 번째 사마타 삼마는 환글입니다. 환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선나는 고요월적자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뭐가 다르냐? 맨 처음에 사마타를 정 그리는 것은 우선 시끄러운 마음을 가라앉혀라.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 밖에 나갔다 일을 하고 밥을 잡수려 하더라도 밥을 먹으려면 먼저 이렇게 좀 일어서 시끄러운 건 다 좀 쉬고 밥 먹을 기분으로 돌아서서 그래서 물 마시고 밥 먹을 준비를 해가지고 밥을 먹잖아요. 그게 사마타는 정. 그동안 시끄럽던 마음을 고요히 해서 지저분한 거다 좀 채우고 공부할 마음을 준비를 간다 그래서 사마타 그러는데 이 사마타라는 게 말하면은 초방편이야. 그 제1방편이야. 그게 제1방편. 그 두 번째 삼마라는 게 뭐냐? 그때 환자는 꼭두각시 환자인데 없는 것을 있는 거로 만드는 기능인데 우리가 정글에서 모든 것을 부인하고 소리도 안 듣겠다, 냄새도 안 맡겠다 그러면은 이건 도인이 되긴 되는데 그냥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면은 깡통이 되어버려. 깡통이 고요한 것과 내가 고요한 것과 같아져 버려. 우리가 고요해지란다 해서 우리 깡통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깡통은 고요하긴 하는데 완전이라 해. 철저히 아무 감각이 없는 고요한데
우리는 감각은 살아있을 때 그 감각을 통제해서 고요하게 할 수 있는 주인은 있어야 되겠다 그거야. 알아들으시죠? 그래서 이제 환이라는 말은 본래 없는 데에서 무엇인가를 가상적인 주인을 내세운다는 뜻이야. 원래가 환이라는 게. 그 환이라는 게 이 글자는 헛개비 환자인데 없는 데서 있는 것처럼 나타났다는 게 없는 게 뭐냐? 모든 것이 허상이고 하지만 허상인 가운데서 나 자체 주인까지가 허상이 아니라 허상인을 보는 나는 허상이 아니라 또박또박 본다. 쉽게 말하면 정신을 차려라. 세상 다 몹쓰는 정신 차려보면 너 하나 스스로가 정신 차려 쓸만한 놈이라는 알 수가 있다고 이런 얘기라. 이렇게 해가지고 세 번째가 선나인데 선나는 고요적자 적이야. 적은 뭐냐 하면 글자 그대로는 고요해서 그만 눈 딱 감는 건데 고요적자의 이 의미는 균등하다 그런 뜻입니다. 균등하다. 위에 두 가지 가운데에서 사마타와 삼마의 개념이 뭐냐면은 사마타는 있는 현상을 무시하고 무로 볼 줄 아는 게 사마타고 또 삼마는 뭐냐면은 아무것도 있지만은 똑똑히 사물을 관찰하는 주인은 있다. 그것까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조사선 세계들아 참선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은 객내, 수간, 수후, 편타 그렇게 얘기를 해. 그게 무슨 가만히 앉았더라도 도둑놈이 와서 내 간을 빼가도 모르는 참선은 참선이 아니라는 거라. 이렇게 앉았을 때 도둑놈이 와서 여기를 살살 꺾고 간을 빼려고 칼을 내고 살살 걸 때 그냥 도인인 채 하고 가만히 있는 것도 도인이 아니고 까맣게 잠에서 모르는 것도 도인이 아니라는 거라. 그건 참선이 아니라는 거라. 또박 주인은 살아있어가지고 주인을 딱, 그 도둑놈을 정통을 딱 들여서 수고 편다. 뒤로 딱 들여서 그놈을 잡아뜨려 밀 수 있는 주인은 살아있어야 돼. 요게 이제 말하면 선나의 묘야.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지금 그 장사, 문학가가 문학을 써먹고 영화가 영화 써먹는데 인간의 그 약점을 잘 이용하는 사랑하긴 해야 되는데 사랑하다 지정신을 못 파고 쏙 빠져가지고 저놈이 언제 등 걸지 못해 몽땅 주워서 저놈이 싹 들고 가니까 그만 사랑에 쏙 왔느니 무슨 돈에 울었느냐고 이게 지금 안 되는 거거든. 주인권이 몽땅 간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을 지켜주는 주인은 센터에 꼭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야. 그게 이제 사마타 두 번째 선나예요. 그게 사마타, 삼마고, 그 세 번째 선나. 참선의 선나가 뭐냐면 그 두 가지 가운데 어느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두 가지가 늘 균형 있게 성성적적. 그래서 참선 선사신들한테 가면은 성성적적하라 그러는데 그 당신 기분 맞춰 그러는데 이거 좀 안 되는 얘기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그 선사들 자체가 그 성성적적을 모르고 왜 떠드는 사람도 있어. 근데 성성적적은 뭐냐? 성성은 정신을 바짝 차리는 얘기인데 적적은 뭐냐? 그 선을 바짝 차리는 정신 차린 것이 넘어 들떠가지고 날 끌고 나가는 상태까지는 안 가야 돼. 그러니까는 아주 선나라는 게 둘이 합친 거예요. 사마타와 삼마가 같이 힘을 모아서 다투지 아니하고 균형이 맞추는 어떤 포인트를 선나라 한다. 그게 말에는 사마타와 삼마는 선나를 이루기 위한 과정이야. 알아들으셨죠? 이래도 못 알아듣는 분들은 지금 이제 그야말로 이제 집에 가서 마루나 닦고 뭐도 그래야 이제 안 돼. 이제 알아들 맛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얘기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단 쭉 얘기가 나가는 것이 번외 경계를 어떠한 번외 경계다 그걸 연락에 가리고 저 밑에 가서 번외 경계 하나 버릴 게 없다는 얘기를 또 해요.
어디가 7권에 가가지고 8권에 가는데 그래서 지금 실제이지에는 불수일지나 불사물중에 불사일법에 이게 음경의 대의야. 실제 자리에는 먼지 하나도 낄 자리가 없다. 그러나 불사 닦아들어간 문 중에는 하나도 버릴 게 없어. 울 땐 울어줘야 되고 남 소상집에 가서 나만 안다고 아이고 생사가 본래 공한데 이 세상 와서 버리고 훌쩍 극락가는데 얼마나 좋았어. 니나노 축하해요. 그러면 미친년이라고 지금 그때 남이 울면 같이 울어야지. 이게 지금 말하면은 선나가 그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 가지를 놓고 이제 넘경이 지금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한 얘기는 지금 이제 뭐 돌출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데 현재가 그래서 사마타, 삼마, 선나할 때 사마타를 얘기한 부분을 전에 윤하심이 자꾸 얘기를 하죠. 견도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과목에서는 견도분이라고 하죠. 견도분. 견도분이라는 말이 도의 소재를 발견한다. 그런 뜻인데 이 견도분이 말하면 사마타고 수도분이 삼마고 진과분이 선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결경분은 부처님 경을 다 마치시고 차 한잔 잡수는 얘기니까 별거 아니고 그 다음에 조도분이라는 얘기를 이렇게 알았지만은 공부하는 과정에 수시로 어느 대목에서 어떤 모습으로 마구니가 와서 당신은 공부가 잘 됐습니다. 그만하면 선생님 하시고 그만하고 우리 가르쳐주면 거기 허그래 하면 공부를 그만두면 안 된다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뒤에도 지금 마구니가 있어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마구니를 잘 길들여서 이렇게 떠돌리고 하는데 오늘 못 오고 온 분들 이제 가긴 가야 되겠는데 무슨 극장을 가진다든가 뭐 이래가지고 모든 분들은 마구니한테 투달리면 잡힌 거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래서 마에 섭하지 않고 쭉 나가는 것이 그 예까지 왔는데 사실은 그래서 이게 지금 그 말씀이 똑같아. 그래서 지금 이 신궁만법 여기 지금 제목 이름은 지금 이제 말하면은 신궁만법이 아니라 지금 즉 오음명열에서 오음 자체가 열애라는 걸 지금 얘기를 쭉 하시고 내려오는데 우리가 지금 그 법이라고 하는 일이 우리가 지금 소위 말하는 마음의 구소가 요소가 들어있는 부분들이 5, 6이 12처 18개 7대 이것 뭐냐. 그러니까 여기 기본 행상이야. 반야심경에 오온이면 이제 이 색수상 행식 그런가? 그 색성향 아마서 가봤어요. 무수상 행식 무수상 행식 무명영 무명제 5, 6, 12, 다 들었어 거기가. 오온이 가장 5, 6, 12, 18개가 똑같은 얘기예요. 오온도 몸과 마음, 몸을 색이라 그리고 마음을 심이라 그러는데 5, 6, 12처 18개가 모두 몸과 마음을 묶어서 얘기하는 방법인데 우리 우심자 설온 그랬어요. 마음의 부분을 잘 모르는 자를 위해서는 오온법을 설해라. 그 오온이 뭐냐 한번 다시 해볼까? 다 같이 시작. 색, 수, 상, 행, 식. 이만하면 됐지 뭐. 이만하면 여러분들 이제 수업료 낸 거 아깝잖아. 지금 좀 집에 몰랐던 거 아니야. 그건 뭐냐? 색은 이 몸뚱이에요. 수상, 행식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는 색과 몸과 마음 둘 가운데서 마음을 버려 마음 공부를 육체를 다루는 공부도 해야 되고 마음 다루는 공부도 해야 되는데 마음 다루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될 사람에겐 오온법을 일러주시는 거야. 그 몸뚱이는 색 하나 이거 지금 앉을 때 조심해 앉고 잠 조심해 자고 요 조대기 조심하고 그러면 돼. 이거 하나로 끝나고 수상행식은 마음인데 그래서 마음 부분을 5대 4대 1로 마음과 그 육체의 부분을 4대 1 비율로 얘기를 하신 게 오온법이에요. 그 똑같은 얘기야. 그 두 가지를 그거하고 색과 심 두 가지를 갖다가 온 육이 끓이면 뭐냐? 육입은 육근을 육근이라고 그래. 육근은 다 아시죠? 육근은 뭐냐? 시작.
안, 이, 비, 설, 신, 의. 그래서 그 6은 6인데 번역하는 3장들이 그걸 6입이라고 번역한 3장이 있고 6근이라고 하니가 있어요. 그 6근은 뭐냐? 이 6가지 기구가 있어서 우리의 특수한 기능이 거기다 뿌리를 받고 활동을 한다. 그러니까 안식은 안근은 안식이 뿌리 박는 곳이고 이근은 이식이 알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육근을 이제 육근 그리기도 하는데 넘경에서는 구역계통에서는 육근해. 그 육이 뭐냐? 여기 구멍을 뚫고 뭘 밖에 걸 받아들인다는 얘기야. 여러분들 다 지금 눈 크게 뜨고 봐. 귀를 활짝 열고 봐. 뭐 코 소지하고 봐. 그리고 귀 소지하고 들어. 근데 이게 그늘 뭐가 소리가 들어가고 밥도 들어가고 뭐도 들어가고 코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일이 들어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쉽게 일이 받아들인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육근이거든요. 그게 육이과 육근은 뭐가 다르냐? 아유 보살님 봉선사 거기 저 100년이나 됐는데 다니면서 너무 법에 들었다는데 육근이 뭐야? 그러면 육근이 뭐 육근이야? 육근이 6가지가 지금 안입이 설신이가 지금 육식의 뿌리가 됐다 그런 얘기지. 반드시 눈, 귀, 코에는 반드시 눈으로 보는 심식이 뿌리를 받고 있다. 귀에는 듣는 기능이 뿌리를 받고 앉아서 딱 지키고 앉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이름을 붙일 때 그 죽적에다 이름을 붙이면은 육근이고 객격 소리가 드나들고 냄새가 드나들면 객격으로 볼 때는 손님이 드나드는 문이요 주인이 앉아서 지키는 문이요 똑같은 얘기인데 육근 육입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여러 가지가 5, 6, 12처 18개 그래야 맨 마지막 7대가 넘겨는 들어갑니다. 벌써 4대 그래야 되는데 7대가 들어가는데 그걸 지금 모두 묶으면은 이제 이게 7대 만법 그래서 제법에 속하는데 그 여러 가지를 똑같은 논리를 지금 4권, 3권 말까지 얘기를 나가.